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.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폭풍우가 치는 밤, 산속 주막에서 벌어진 기괴하고도 잔혹한 하룻밤의 기록입니다. 3명의 손님, 4명의 밥상. 과연 그 빈자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? 때는 장마가 유독 길어 산천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던 조선 후기,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는 망령고개라 불리는 험준한 산길이 있었습니다. 그 길목 끝에는 오직 비 오는 날에만 불이 켜진다는 기괴한 주막이 하나 있었죠.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, 비를 피해 3명의 나그네가 차례로 이 주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였고, 두 번째는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, 세 번째는 험상궂은 인상의 도망자 같은 사내였습니다. 3사람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좁은 방 안에서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때 주모가 쟁반 가득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상 위에 놓인 수저와 밥그릇은 분명히 4세트였습니다. 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. 주모, 우리는 3명인데 어찌 상은 넷을 차려오나? 그러자 주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. 아이고 무슨 소리다요? 저기 구석에 서 계신 검은 갓 쓴 양반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난리인디. 주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텅 빈 구석이었습니다. 3 나그네는 소름이 돋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죠. 그때부터 주막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. 사건은 깊은 밤 촛불이 갑자기 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고 다시 불을 켰을 때 보부상의 목에 날카로운 자국이 남은 채 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.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보부상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.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목을 졸랐소. 그 4번째 손님이오. 선비와 도망자 사내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선비는 도망자의 품속에서 피 묻은 칼을 발견했고, 도망자는 선비의 보찜 속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를 찾아냈습니다. 각자의 비밀이 드러나며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. 갈등과 스릴 이 정점에 달했을 때 주모가 방 한가운데서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. 그녀는 쓰러진 보부상의 주머니에서 피 묻은 금괴를 꺼내 들었습니다. 사실 이 3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3년 전 이 고개를 넘던 한 부유한 상인 가족을 살해하고 재물을 나눠 가진 공범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, 그날의 죄책감은 환각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. 주모는 바로 그때 살해당했던 상인의 아내였으며,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얼굴을 바꾸고 이 주막에서 복수를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.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. 주모가 차린 4번째 밥상은 귀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 선비는 주막에 오기 전 산사태에 휘말려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그가 귀신인 줄도 모르고 보부상과 도망자는 그와 함께 길을 걸어온 것이었죠. 선비의 몸에서 흙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주막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2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주모 역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녀는 이미 3년 전 가족과 함께 죽었으나 원한이 너무 깊어 저승사자마저 따돌리고 이 주막에 머물며 살인자들을 유인해온 악귀였던 것입니다. 주모가 악귀임이 드러난 순간 주막의 벽들이 피를 흘리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도망치려 문을 박차고 나간 보부상과 도망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방 안으로 튕겨 들어왔습니다. 문 밖은 산길이 아니라 끝도 없는 칠흑 같은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. 주모는 기괴하게 꺾인 목을 바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. 니들이 죽인 건 내 가족뿐만이 아니잖아. 그 순간 방바닥에서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솟아올라 사내들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. 사실 3년 전 사건 이후
이 세 공범은 서로의 입을 막기 위해 각자의 가족들까지 몰래 살해했던 것입니다. 선비는 보부상의 아내를, 보부상은 도망자의 노모를, 서로가 서로의 소중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 주막에서 주모가 던진 환각을 통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. 살인자들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. 주모는 그들의 증오를 자양분 삼아 거대한 검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. 서로를 찢어라. 그 피가 이 밥상을 적셔야 너희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이 지옥 같은 주막에서 나갈 수 있다. 주모의 명령에 세 사내는 짐승처럼 서로의 목등이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그들이 모두 숨이 끊어지기 직전 찾아왔습니다. 주모가 차렸던 네 번째 밥상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. 그는 저승사자도 주모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. 바로 어린 시절의 그들 자신이었습니다. 때 묻지 않았던 어린 소년들의 환영이 밥상에 앉아 소박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주모는 악귀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죄악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. 결국 해가 뜰 무렵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지나가던 사냥꾼이 발견한 것은 텅 빈 공터에 버려진 세 구의 시체와 그들 앞에 놓인 것은 4개의 밥그릇뿐이었습니다. 그들은 죽어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다가 끝내 서로의 목을 조른 채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. 보이지 않는 손님은 외부에서 온 귀신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죄의식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.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살인마도 아닙니다.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이지요. 당신의 옆자리, 지금 비어있는 그 자리에 혹시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? 죄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. 오늘 들려드린 보이지 않는 손님 이야기 어떠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더욱 기묘한 야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평안한 밤 되십시오.